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고 했지만 보통 명사를 소문자로 적어야만 한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음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개 안에 들어가냐 마냐 가지고 학생들이 힘들어하지만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 자, 이제 인명과 인명 같은 경우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고 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왜 이유진이잖아요, 제 이름이. 자, 그러면 유진리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방식이에요? 아니면 외국 방식이에요? 외국 방식이에요. 근데 로마자 표기는 어떤 상황이 쓴다고 그랬어요? 외국인이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 문화권 안에서 쓰려고 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룰도 어디를 따라야죠? 우리나라 룰을 따라야지. 그쵸?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 앞으로 써요? 성을 앞으로 쓰죠?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로마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발음하게 해주는 거니까 성도 앞에 와야지. 그죠? 자, 그래서 성 앞에 오고 이름을 띄워주는 것은 그들도 아, 이게 성이고 이게 이름이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뭐를 허용? 붙임표를 허용한다. 여러분, 붙임표를 써야만 한다예요? 허용한다예요? 허용한다. 이 얘기는 안 써도 되는 거죠. 안 쓰는 게 오히려 원칙이에요. 원칙과 허용을 갈라라. 그러면 안 쓰는 게 원칙, 쓴 게 허용이에요. 맞죠? 헷갈리겠죠? 왠지 써야지 원칙 같잖아. 그쵸? 자, 그 다음 그러면 송날입니다. 자, 송날이 하면은 송 띄우고 날이라고 써야 맞다는 거죠. 송 띄우고 날이.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조항엔 써있지 않지만 거기 예시로 봐서 우리가 귀납해 봤을 때 성의 첫 글자와 이름의 첫 글자는 대문자예요. 성 첫 글자뿐만 아니라 이름의 첫 글자도요. 자, 그 다음 자, 그래서 송 띄우고 날이 할 때 n도 성의 맨 앞, 이름의 맨 앞은 대문자다. 자, 그래서 이게 원칙, 그리고 붙임표를 쓸 수 있어서 요게 허용 이렇게 된다는 거죠. 잘 골라서 동그라미 쳐주세요. 자, 그 다음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여러분 이름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발음할 때 변한다고 해서 막 그죠? 바꾸면 위험한 거죠. 사람 이름이니까. 자, 그래서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 근데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낱글자로서의 얘기예요. 자, 낱글자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연달아 발음할 때 이야기예요. 자, 이게 뭐냐면 한복남 같은 경우는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? 기역과 니은이 마주쳐서 발음하면 한 복남이 돼요. 근데 여기서 그러면 뭐가 변한 거예요? 기역이 이응으로 변했죠. 이거를 반영한다 안 한다? 안 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글자와 이 글자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죠. 그쵸? 그럼 반영을 안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한, 복, 남 이렇게 왼쪽이나 붙임표를 쓰는 식으로 쓰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홍빛날을 볼게요. 홍빛날 발음하면 어떻게 될까요? 이거를 거쳐서 한 번 더 하죠. 자, 그래서 어떻게 돼요? 요렇게 돼요. 근데 여기 이게 발음을 할 때 이 두 단계를 거치잖아요. 자, 무슨 단계를 한번 거치고? 대표음악. 치읓은 맨 끝에서 발음을 못하잖아요. 치읓은 종성에서 발음을 못하니까 치읓을 뭘로 먼저 바꿔주고 대표음 디귿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디귿이 뒤에 있는 누구 때문에? 니은 때문에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즉 여기까지는 반영을 해요. 이름에서. 낱글자 처리해서 대표음 된 것까진 반영을 하되 글자와 글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걸 안 쓴다는 겁니다. 이해되셨죠? 그럼 홍빛 날 때 치읓은 어차피 못 쓰는 거죠. CH를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. 이해되셨죠? 그래서 빛을 따로 발음했을 때 그죠? T로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거지. 하지만 여기까지 안 간다 이거예요. 글자와 글자 사이의 동화는 반영하지 않는다. 대표음악까지만 한다. 음절의 끝소리 규칙까지만 한다. 이해되셨죠? 자, 그 다음 사실 로마자 표기가 이렇게 섬세하게 출제되지는 않았어요. 그동안 그냥 아까 전에 그거 있죠. G개 뭐 아니면 K개 뭐 요 정도? 그래서 이 정도가 나오고 뭐 행정구역 단위 표현하는 방식 나오고 그랬는데 어문 규정이 치사해지고 어려워지면 조금 더 이런 규정들도 반영이 더 될 수 있어요. 그러면 얼마든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죠. 그렇게 사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가 사실 어려워지는 게 나아요. 어휘나 한자 같은 데서 어려워지는 것보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건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.
그죠? 근데 어휘나 한자 같은 데서 인생에서 마주친 적도 없는 것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뭔가 어디에 치인 것 같은 느낌 드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낫죠. 자, 그다음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시험 풀 때는 별로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왜 성을 최인데 저런 식으로 쓰느냐? 그러면 성은 좀 자유롭게 그쵸? 자의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럼 당연히 시험에 상관없죠. 빼버려도 돼요. 자, 그다음에